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달 WHO로부터 고령 친화 도시로 인증받은 서구, 어르신들을 위한 어떤 정책들이 펼쳐지는지 살펴봅니다. 남구 문현 이동의 마지막 대중 목욕탕이 사라지면서 주민들이 원정 목욕을 떠나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공동 샤워실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동 화명교에서 김해로 이어지는 초정 화명간 광역도로 건설이 6월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부산의 한 옛 필름 현상소가 애니메이션 콘텐츠 플랫폼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서구가 지난달 WHO 고령 친화 도시로 인증됐습니다. 2015년 이미 초고령 도시에 접어든 서구가 이번 고령 친화 도시 인증으로 어떤 것들이 달라질까요? 장동원 기자입니다. 서구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의 27.43%입니다. 2010년 15.7%가 2015년 20%를 넘기며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고 2020년 25.3%, 5년마다 5%가량 증가해 한두 해 뒤에는 서구 고령 인구가 30%를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구는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4월 WHO로부터 고령 친화 도시 인증을 획득하고 국제기구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책을 펼쳐나갑니다. 목표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함께하는 도시를 만드는 것. 이를 위해 WHO가 제시한 8가지 영역에 서구는 53개의 세부 사업을 추진합니다. 소규모 공원을 조성하고 산복도로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등 어르신들을 위한 야외 공간 정비에 11개 사업을 진행합니다. 주민들이 참여해 어르신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병원에서 퇴원한 어르신들이 임시 거주할 수 있는 케어 안심주택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어르신들이 함께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실버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기존 경로당에는 와이파이 시설을 구축하는 등 현대화 사업을 펼치고 정보통신 교육도 병행합니다. 또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사례 관리를 통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와 케이블 TV와 연계한 안심 확인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이 밖에도 노인 인권과 일자리를 보강해 나가는 한편 고령 친화 도시 모니터단을 운영해 추진 사업들을 점검해 나가게 됩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남구 우암동에 이어 문현 이동에도 대중 목욕탕이 사라졌습니다. 8천여 명의 동민들은 다른 동으로 원정 목욕을 떠나야만 합니다. 우암동처럼 공동 샤워실이라도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63층 높이의 부산국제금융센터가 있는 남구 문현 이동. 마천루 아래엔 5, 60년 이상 된 주택이 빽빽이 들어서 있습니다. 한쪽에선 재개발도 한창입니다. 하지만 이 동네는 옛 모습 그대로입니다. 주민 8,000명 중 4분의 1이 넘는 2,000명이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남구에 있는 공동 화장실 중 절반인 16개가 이곳 문현 이동에 있을 정도로 생활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런데 최근 동네 유일한 대중 목욕탕도 문을 닫았습니다. 지은 지 50년 된 이 목욕탕. 코로나19와 공공요금 인상에 재개발까지 이루어지며 운영을 포기한 겁니다. 당장 동네 어르신들은 원정 목욕을 갈 처지에 놓였습니다. 백수탕도 없어지고 문행탕도 없어지고 여업부이 없었는데 여업부야 여하면 산놈에까지 가야 돼. 그럼 목욕탕 너무 불편해. 실제 이 목욕탕에서 제일 가까운 문현 1동의 목욕탕을 가기 위해선 산을 넘어야 하고 이웃한 진구 범천동의 목욕탕으로 가려면 동천을 건너 15분 이상 걸어야 합니다. 주민들은 우암동의 경우처럼 공동 샤워장 건립을 바라고 있습니다. 공동 샤워장이 있음으로써 어르신들이 도보로 30분 걸리는 그 과정을 해소를 시키고 그리고 또 목욕탕이 없는 지금 동네가 있습니까? 이 기초적인 생활 삶에조차 못 누리고 산다는 것은
이 행병상에 너무 맞지 않다. 한편 남구는 우암동 소망마을의 마지막 대중목욕탕이 폐업하자 지난 2020년 마을 공동체 센터에 공동 샤워장을 마련했고 지난 연말 시설 개선 공사를 통해 남녀 샤워장으로 분리해 개방한 바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과 김해를 연결하는 대동화명대교가 개통한 지 11년째 접어들었는데요. 이 다리를 타고 김해로 이어지는 나머지 구간인 초정에서 화명 간 광역도로 건설이 6월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달려오던 차량들이 속도를 줄입니다. 안막 나들목에서 중앙고속도로 초정 나들목을 연결하는 접속도로가 마련되지 못해 대동 방면으로 우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산에서 건너온 차량들이 대동 지역의 좁은 도로로 진입하면서 출퇴근 시간 정체도 극심합니다. 안막에서 초정 나들목 간 접속도로 공사가 10년 넘게 지지부진하면서 대동 화명교도 반쪽짜리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김도욱 국회의원에 따르면 오는 6월 5일부터 초정 화명 간 도로 건설이 다시 시작됩니다. 북구 화명동과 김해시 대동면을 연결하는 초정 화명 광역도로 사업은 지난 2003년 시작했지만 부산에 속한 구간만 2012년 개통했습니다. 김해시가 맡은 안막 초정 구간은 예산 부족으로 공사가 지연됐습니다. 김해시는 최첨단 공법 도입과 재설계를 통해 사업비를 1,200억 원 수준으로 줄이고 2026년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도로가 완전 개통되면 남해고속도로의 통행량 분산과 대동산단 물류 이동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부산의 한 옛 필름 현상소가 애니메이션 콘텐츠 플랫폼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놀이와 디지털 체험, 학습 기능까지 담아 가족과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부산의 유일한 애니메이션 플랫폼인 애니랑 부산이 문을 열었습니다. 동구 옛 화신칼라 건물이 애니메이션 플랫폼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아이들이 책과 보드게임 등을 보고 즐깁니다. 파티클 입자들이 모여 디지털 바닷속을 표현한 작품은 생물이 살아 움직이는 듯합니다. 모션 인식 AI를 기반으로 한 농악기 체험까지 애니랑 부산은 애니메이션 복합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지역 밀착형 그런 많은 콘텐츠를 만들고 지역 주민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것 동시에 우리 들락날락도 같이 만들었으니까 지역의 어린이들도 좋은 체험의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행안부 주민주도형 지역 뉴딜 우수사업 공모로 선정돼 국시비 10억 원을 투입해 지산학 협동으로 완성했습니다. 특히 지역 기업의 애니메이션 상영과 인재 양성을 위한 애니메이션 제작 교육 등 관련 산업 육성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산학 브랜치도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지역민들의 밀착형 콘텐츠뿐만 아니라 산업 육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앞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시에서 많은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인재들이 애니메이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애니랑 부산은 1층의 경우 월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고 2층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엽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6월 1일) 부산 119개 고등학교와 24개 학원에서 수능시험 6월 모의평가가 실시됩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치러지는 이번 모의평가에는 부산에서 재학생 2만 1,300여 명과 졸업생 등 4,100여 명이 응시합니다. 모의평가는 11월 16일 시행되는 2024학년도 대입 수능시험과 출제 영역, 문항수 등이 동일하게 출제됩니다. 한편 같은 날 고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 연합학력평가도 함께 진행됩니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6월 부분 개장하는 해운대와 송정해수욕장의 수질과 모래를 조사한 결과 환경 기준을 모두 만족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수욕장 수질 조사에서는 수인성 질병의 지표 세균인 장구균과 대장균 검출 정도를 확인했고
백사장 모래조사에서는 유해 중금속인 카드뮴, 비소 등 5개 항목에 대한 검출을 확인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7월 1일 개장하는 부산 지역 나머지 5개 해수욕장에 대해서도 개장 전 수질과 모래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부산과 양산, 울산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건설 본격화되고 있죠. 이 철도의 중심에는 부산 노포동이 있습니다. 그동안 노포동은 부울경의 교통관문으로 변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줄어드는 버스 승객의 터미널은 침체하고 각종 규제로 방치되다시피 했습니다. 이제는 분위기가 바뀔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부산과 양산, 울산 광역철도 건설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노포동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광역철도는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에 들어간 상황. 노포역이 철도의 관문 역할을 하게 될 경우 터미널 일대의 유동인구가 증가하고 주변 인프라 구축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노포동을 통해서 부울경 생활권이 이제 1시간 안에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노포동 개발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런 주민들도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좀 많은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의 해묵은 과제인 노포동 복합 환승센터 건립에 대한 기대감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노포동 터미널 일대를 상업, 업무, 문화시설이 포함된 환승센터로 만들겠다는 계획은 지난 10여 년 동안 타당성 용역이 2차례 유찰되면서 난항을 겪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상수원 보호구역과 개발 제한구역이라는 이중 규제의 완화 여부입니다. 부산시와 국토교통부, 환경부, 지역 정치권의 규제 완화와 지역개발 필요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로 노포동 일대 지역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오는 2040년 부산 도시기본계획에도 노포동 터미널 일대 개발 사업이 언급된 상황. 노포동 일대 개발에 청신호가 켜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출동한 119 구급대원이 폭행당하는 사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해 부산에서는 구급대원을 폭행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는데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원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송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식당과 주점이 밀집한 부산 연제구의 한 골목. 심야시간 술로 발생하는 사고도 잦은 곳인데 주말이면 관련 신고만 100건가량 접수됩니다. 금요일, 토요일이 많기는 많아요. 최소한 10, 80건은 떨어진다고 보면 돼요. 많이 떨어지면은 100건 가까이 떨어질 때도 있어요. 급기야 지난해에는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가해자 일당은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담뱃불로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인근에서 술을 마시던 60대 A씨와 50대 B씨. 응급처치로 출동한 동네 소방서 소속 119 구급대원을 상대로 빨리 치료해주지 않는다며 행패를 부린 건데 부산지법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례는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2019년 203건에서 2021년 248건으로 3년 새 22% 증가했습니다. 부산도 매년 20건가량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좀 구급대원들이 현장 활동할 때 좀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24시간 365일 시민들에게 더 빨리 더 다가가서 적극적인 응급처치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한두 번씩 그런 폭행 건수가 줄지 않을 때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이 있어도 실제 처벌은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부 몰상식한 행동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HCN 뉴스 송태웅입니다. 서면 돌려차기 사건 등 강력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큽니다. 범죄 피해자들은 신고를 하고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법이 가해자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입니다. 지역사회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동구 노래주점 폭행 사건 등 강력 범죄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여기에 범죄 피해자를 위한 제도적 장비가 미흡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수사 상황 등의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해 또 다른 불안을 안고 있는데
이들을 위한 법적 보호망이 허술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수사 진행 상황을 제대로 통지받지 못해 계속적으로 불안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 피해자 보호법이 존재하지만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현행 형사소송법은 가해자 처벌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 해결에 지역사회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회와 부산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실효성을 얻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피해자의 온전한 사회 복귀에 나서자는 건데 분산된 지원 체계를 한데 모아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스스로를 보호하고 스스로 연락을 취해야 되는 구조이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이게 피해 사실이 이제 신고와 함께 접수가 돼서 수사가 들어갔을 때부터의 매칭과 그다음에 정보들이 좀 취합될 수 있는 부분에 우리 행정 시스템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지를 좀 같이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초지자체들도 이미 관련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는 데 지자체 간 협력을 강조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도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는 것들이 조금 큰 것 같습니다. 물론 시에서는 조례도 2018년도에 만들어졌고 보조금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지만 그 이상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감을 했고 제도의 허점에 2차, 3차 피해까지 걱정해야 하는 범죄 피해자. 지역 사회부터 책임감을 갖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체계적이고 현실성 있는 대책을 내놓는 게 중요합니다. HC 뉴스 박임혜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매우 컸습니다. 전통시장으로 향하는 소비자 발걸음도 뚝 끊기면서 폐업하는 점포가 늘었는데요. 일본 도쿄 인근 도시에 위치한 시장은 조성하자마자 코로나 사태가 벌어졌는데 오히려 방문자가 3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에도 수산물 산지 거점 유통센터로 급성장한 일본의 오다와라 시장의 성장 비결을 짚어봤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쿄 인근의 작은 도시인 오다와라시. 오다와라 어항에서 잡은 수산물과 수산 가공품,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는 수산물 산지 거점 유통센터 토토코 오다와라 시장입니다. 2019년 오다와라시에서 건립한 그해의 방문자는 22만여 명이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유행이 시작됐지만 오히려 방문자는 더 늘었습니다. 2020년 36만여 명, 2021년 51만여 명, 지난해에는 67만여 명으로 건립 후 4년 사이 방문자는 3배 급증했습니다. 매출 규모 역시 급성장했습니다. 건립 당시 한 해 매출액은 38억여 원, 2020년 61억여 원, 지난해에는 110억 원을 넘었습니다. 코로나 위기에도 오다와라 시장의 급성장 이유는 무엇일까? 실내를 벗어나 열린 공간 등 발빠르게 판매 경로를 다양화한 것이 효과를 거뒀습니다. コロナの中でも小田原市の方に出張販売、小田原市役所のところでトトコのこの製品を出張販売したりとか、そういったことで来なくてもここに来なくてもそのものを持ってって販売すると。 시장 운영 방식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지자체에서 시장 전문 관리업체의 위탁 운영을 맡긴 겁니다. 선정된 관리업체는 일본 곳곳에서 길 휴게소를 운영하는 업체로 휴게소에서 오다와라 시장의 상품을 판매하고 시장 홍보도 병행해 오다와라 시장으로 소비자들의 유입을 도왔습니다. 또 시장에서 바로 오는 수산물을 수확하는 어부들의 수입은 고정급으로 지급해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과 가공이 가능해진 구조입니다. 이런 이유로 오다와라 어부의 평균 연령은 30대 초반으로 19세의 어린 어부도 있습니다. 어민들한테 혜택도 가고 중간 시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공동체는 아니지만서도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 너무너무 좋았다는 그런 것입니다. 깨끗하게 가공돼 가지고 그 가공품을 신선하게 냉장고에서 이렇게 소비자가 바로 구입할 수 있다는 거 큰 메리트거든요. 저희들도 왜 그러면 어느 정도 팔리고 나면 안 된다면 다 버리거든요. 공장에서 삭다해 가지고 이렇게 상인이 팔 수 있도록 마트식으로 돼가 있으니까.
오다와라시는 이제 일본 내수 시장을 넘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김도읍 국회의원은 오는 6월 10일 오후 2시부터 부산 강서구 명호초등학교 강당에서 2024년 대입 EBS 입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심주석 강사와 정재석 강사가 출연해 수능 대비 과목별 학습 전략과 2024학년도 대입 일정별 대응 전략, 부산 지역 맞춤형 입시 전략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또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도 마련됩니다. 수영구 밀락수변공원이 금주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수영구는 23일 밀락수변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밀락수변공원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수영구는 지난 4일 밀락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금주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운영 계획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부산시와 하나은행, 부산신용보증재단이 24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와 지역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날 협약은 하나은행이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100억 원의 특별 출연 의사에 따른 것으로 대출 규모는 총 1,500억 원입니다. 자금은 총 3차에 걸쳐 지원될 예정이며 24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 소상공인 특별자금은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대출해주고 시에서 이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자금입니다. 이어서 포토뉴스입니다. 수영구 밀락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9일 관내 바닷빛 어린이집 원생 1동이 가정에서 직접 수거한 우유팩을 세척 후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하고 새 화장지로 교환해 갔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 수영구청은 지난 23일 수영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함께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보육교사의 심리와 정서 지원을 위해 소중한 아이, 소중한 교사, 함께하는 행복이라는 주제로 소소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부산시 서구지역 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4일 구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 정보 공유와 운영 활성화를 위해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역량 강화 워크숍을 서대신 3동 내원정사에서 개최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